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면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이자 스승인 손양원 목사의 순교 70주년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손양원 목사의 사역과 뜻을 기억하고 평생의 섬김과 희생의 가치기를 되새겼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 가장 어려웠던 시절, 나 환자들을 돌보고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았던 삶과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던 일화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손양원 목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손양원 목사를 기리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 상생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목사는 특별 강연을 통해 손양원 목사는 일제와 공산당의 극심한 박해에 대해 분노와 증오를 전혀 지니지 않았다면서 용서와 사랑을 나타낸 손 목사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또 6.25 사변은 한국교회가 처절한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세속주의에 물든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바라봐야 할 것은 순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죽음이라고 김명혁 원로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멋진 설교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신학 강의도 아니에요. 이적 행하는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행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지니셨던 모두를 품으면서 사랑했던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그 사랑과 섬김과 순교의 삶과 죽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지닐 수 없을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찾아온 남북한 위기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한교총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와 연대해 평화의 길을 걷기로 헌신하고 북한 동포들을 향한 인도적인 사랑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무력과 대결을 통한 적대시 정책을 거부하며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헌신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인 주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키워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쓸 것이다. 순교는 패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낸 승리. 참석자들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지켰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승리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지구촌교회가 목회 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목회 전략들이 공유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오히려 목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촉진되고 있는 사회 곳곳의 변화들. 한국교회의 목회 형태 또한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지구촌 교회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목회 전략들을 공유했습니다. 유관재 성광교회 담임 목사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오히려 목회의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관재 목사는 시대가 점차 불안과 불행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복음의 가치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기나 예배의 형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는 데 힘쓰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안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행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성을 쫓고 가치를 쫓고 의미를 쫓는 시대가 점점 더 디지털화될수록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성은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방치해온 가상공간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사탄에게 양보한 가상공간을 탈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미디어 사역을 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터넷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이 영적이지 않은 곳이라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내어준 가상 공간을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순기능으로 이미 만들었어야 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서니까 모든 사이즈가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 핸드폰 안에 설교로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물, 역사,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맨파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중식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는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라면서 성도들이 교회의 마디가 돼 끊임없이 영적 공급을 이루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와서 설교 듣는 곳이 아니라 마디를 세워서 마디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의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도 맞이해야만 하는 전방위적 변화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본질을 수호하고 다가오는 변화들에 발맞춰 발전해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지난 2월 변경한 것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법인 이전으로 국가적 법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된 한교총은 한국교회를 향한 큰 책임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사회적인 한국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하 서신을 통해 한교총이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계를 충실하게 이끌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게 된 것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7년 12월 5일 교계의 대표적 연합단체로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2월 27일 출범 2년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단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교회 연합운동 30년의 성과와 실패를 거울 삼아 공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출범했고 한국교회가 국가와 사회적 과제, 평화 통일의 사명 감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74년의 역사를 지닌 교단지 한국기독공부가 4만 쪽에 달하는 옛 신문을 텍스트로 복원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홍철 한국기독공부 사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모든 역사들을 간직한 기독공부가 지난 모든 기록들을 디지털화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에 환원하고 공유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해 아카이브 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홍철 사장은 이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될 거라면서 시스템 작업을 마친 뒤 올해 말 아카이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공부는 오는 30일 한국장로교 역사학회와 아카이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면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의 가치와 한국교회를 위한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6.25 전쟁 발발 70년을 기억하는 마음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고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할 텐데요. 미국 내 한인교회들이 일제히 지난 주일을 6.25 전쟁 70주년을 기억하는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최병호 총회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장님, 지난 주일을 6.25 전쟁 기념주일로 지키셨다고요? 네, 미국 장로교단 소속된 350여여 한인 교회들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21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일과 함께 드렸습니다. 예,
예년 같으면 함께 모이는 기념 대회나 또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을 텐데 올해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교단은 6월 한 달 동안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매일 새벽 예배 때 하기로 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고요. 예년에는 6.25와 8.15 등 고국을 생각하면서 기념 주일 예배와 연합 기념 행사들을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연합 행사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원 교회들이 개교회별로 6.25 기념 주일로 지켰고 온라인으로 대신했으며 우리 교단에서 발표한 6.25 전쟁 70주년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70년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데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란 의미를 성경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70이라는 숫자 또 특별히 70주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 분쟁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바벨론 70년의 성전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보이는 성전 건물 대신 마음의 성전 신앙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도 그동안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 마음의 신앙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회적으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재건하는 디아스포라 인재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가 남북 통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강구합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잘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디아스포라였던 에스라, 느헤미야가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 잘 훈련받은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가 남북 통일에 물꼬를 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미주 한인 교회가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남북 통일의 인재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 한인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 사는 곳이 어디든 우리 민족이라면 이번 주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텐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최병호 총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북한의 좀 예상 조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예 폭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좀 북한의 좀 강경 대응 조치들이 연이어졌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네, 저도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남측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예고한 이래로 1차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볼게 되기 때문에 저것을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폭약을 장착해서
상상 이상으로 폭발을 함으로써 옆에 네. 15층짜리 지원센터 건물의 외벽이 날아가는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북한은 폭파쇼의 좀 달인이기도 합니다. 네. 이미 2008년에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도 했고요. 또 풍계리 핵실험장을 뭐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충격의 어떤 연출을 하는데 달인이긴 한데 이것이 남북 관계에는 아주 부정적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는 지금 이제 삐라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측이 아주 긴장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 1,200만 장의 대남 삐라, 그 다음에 3,000개의 풍선 폭탄을 지금 보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탈북자 단체는 25일을 기해서 날씨와 여건이 맞으면 대북 전단을 날려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단을 둘러싸고 양측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요구 조건이 뭘까를 분석하는 보도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뭐 특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사도 안 받겠다, 대화도 안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대북 전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전단이 본질적인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하고 통일부가 4시간 만에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 또 접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겠다 해서 북한의 요구에 화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예고한 대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는 남측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죠. 사실은 4.27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도 가고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고 냉면을 잡수셨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한 거죠.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거창한 담론을 얘기했지만 예. 자신들이 손에 쥐는 것은 없었다.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정상적인 대화 협력 갖고는 한계가 있고 예. 충격 어떤 쇼를 통해서 남측을 압박해서 결국은 대북 협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좀 뭐 무력 충돌까지는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좀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김정은 위원장이 안 보여요.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트럼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김여정 부부장이 상대하라는 메시지겠죠. 이 이면에는 악역은 김여정 대남 관계, 어떤 본인의 어떤 통큰 지도자의 이미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다. 예. 한편으로는 지금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에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건강 이상 사례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탐문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외 활동을 줄이고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뭔가 조금 불편한 그런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불편함이 심각해졌을 때 아직은 김 위원장의 아이들이 10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후계 임무를 맡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여동생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단 2인자 역할을 하면서 또 후계자의 어떤 위상도 구축해서 북한이 6.25 사태 또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상황도 제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냈는데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정치 200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17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노선을 둘러싸고 불만이 이제 고조됐고 본인이 1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회고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아마 백악관에 있는 방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달았는데 이제 이걸 왜 출간하느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그런다.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막으려고 그런다. 이제 일단 미국 법무부는 국가 기밀 어떤 위반 유지 의무안 때문에 이 책의 출간을 금지하는 어떤 요청을 했는데 또 미국의 법원이 이를 기각해서 이제 23일 날 출간 예정인데 이미 온라인에 해적판이 돌고 있습니다. PDF판이. 예. 그래서 이제 존 볼튼이
돈을 벌라고 인세를 많이 벌라고 왜냐하면 아마존닷컴에서 뭐 이미 예비 주문 순위 1위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오프라인으로 출간되면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랬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이미 해적판이 돌아서 생각만큼 큰 돈은 벌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좀 이게 만약에 이제 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사서 보지 않을까. 그만큼 좀 그 책 내용에 여러 가지 좀 비하들이 많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죠. 그렇죠. 특히 이 책에 이 코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한 7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요? 차이나라는 단어가 한 200~300번 나오는데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미국 정상회담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본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 존 볼튼 보좌관은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자질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재선에 대선은 안 된다. 자기는 바이든을 투표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겨냥한 회고록이 아니겠냐. 그렇지만 이제 또 너무 주장이 본인 중심으로 일방적이라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재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내 그 국내 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있을까 이런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김여정 위원장의 여러 가지 담화로 시작되고 궁극 목적지는 워싱턴입니다. 그러나 과연 11월 3일 미국 대선 때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공화당 당원 지지 대회를 해서 뭐 100만이 모일 것이다 그랬는데 뭐 관객들이 진짜 15,000명에 불과해서 흥행에 실패함으로써 이제 격노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재선이 지금 경합주에서조차도 바이든한테 지금 밀리고 있어서 재선은 물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한반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계속된 상황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리고 밀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이 운명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한 피난민들. 저마다 고통을 잊고 마지막 희망의 땅을 찾아갔다. 순식간에 부산은 피난민들의 도시로 변해갔다. 1950년 8월 18일 부산은 임시 수도가 됐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험한 전쟁통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는 들불처럼 일어났다. 온 피난민들이 다 초랑교로 와서 나라에서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끊어져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뜨거운 기도의 불은 전쟁의 두려움도 넘어서게 했다.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마치 그날 끝나는 날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 그때 호해가 발현됐어요. 그 호해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다는 호해. 수많은 피와 눈물을 남겼던 6.25 전쟁. 그리고 70년의 시간, 민족의 실현 가운데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지구촌교회가 코로나19 이후 목회 환경의 변화와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기독공보가 4만 쪽에 달하는 옛 신문을 텍스트로 복원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7, 8월에나 나타날 폭염이 올해는 6월부터 기승을 부리는데요. 수요일 이후에는 전국에 장맛비 예보가 있습니다. 높은 기온만큼 긴장이 고조된 남북 관계에도 시원한 장맛비 같은 타개책이 모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